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겨울 쌍계사 한켠에 울려 퍼집니다. 즐거운 사람은 도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즐거워진다. 아연이 큐! 깊고 깊은 지리산. 스님들이 화두를 잡고 수행하는 이곳에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덕분에 절집에 전에 없는 활기가 넘쳤는데요. 3박 4일 동안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동 쌍계사 겨울 한문학당 이야기. 그곳의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하동군 금성면. 아이들이 여행짐을 싸고 있습니다. 세 자매가 집을 떠나려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물건을 스스로 챙기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준비물을 챙겨 넣는데요. 넣을 자리가 없어서 저 언니한테 갖고 거예요.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쌍계사 한문학당에 가려고 합니다. 속옷 하고요. 입을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 하고요. 일기장도 갖고 오라고 했고요. 장갑도 갖고 오라고 했고. 그 다음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거 겹쳐서 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 왜? 이거 싸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 아, 진짜. 얘가 동생이에요. 네, 얘가 동생이에요. 그냥 다시 개켜요. 준이와 준경이는 쌍둥이, 동생 석원이는 1살 어린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재 언니예요. 김준희예요. 저는 김준경이에요. 저는 김석원이에요. 아, 발목하지 마. 아니에요. 진짜 언니야? 동생이야? 네. 동생이 언니들보다 키가 큽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언니들보다 훌쩍 커버린 동생. 연년생 세 자매는 같이 태어나 한 집에서 자라도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성장의 비밀이 궁금한 아이들은 종종 어릴 적 앨범을 열어보는데요. 여기가 나구나. 이거는 못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떼시라 떼. 준영이랑 몇 분 사이로 언니 거야?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 입을 아직도 있는데. 이 입을? 머리 봐보세요. 몸이 작았잖아요. 그렇네. 몸이 작았어요. 설거지도 척척입니다. 네?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맞나요? 세 자매가 사는 곳은 광양만을 마주한 하동의 서남 끝. 쌍계사에 가려면 40여 분이 걸립니다. 지난 여름 한문학당에 다녀온 아이들은 이번 방학에도 가겠다고 스스로 나섰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는 기특합니다. 저번에 우리 매화꽃 축제인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리고 애들이 조금 생각하는 게 맑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템플을 보내고 나면 며칠이라도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너무 싫어한 게 있어요. 뭐가? 한문 그거요. 이 언니가 뽀뽀하는 거요. 찍고 있습니다. 준이야, 네. 준경아, 네? 석원아, 다 같이 가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가 더 봉사를 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알겠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쟤네는 템플을 자주 가니까 다르구나. 다른 엄마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겠지? 신라시대에 창건된 쌍계사는 수행처로 이름이 높은 절입니다.
템플스테이를 위해 찾는 일반인도 많죠. 방학 때마다 여는 한문학당은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16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가자. 아이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아이고. 아이고, 되겠다. 부산에서 남매를 보낸 두 분은 시원섭섭하신 것 같네요. 부모님이 가시고 이제 한문학당이 시작됩니다. 지혜반, 전정반, 전중반 얘네들이 이제 퀴즈도 하고 뛰어놀 거예요. 이제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 의식도 키우고 많은 것들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이제 가지고 이걸 붙였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이시고요. 지혜반의 최일환 선생님, 선정반의 김태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문학당 강정임 선생님이십니다. 여학생 11명, 남학생 5명이 세 조로 나뉘었습니다. 겨울 불교 학교 선서. 첫째, 스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둘째, 시간을 잘 지키며 수업 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섯째, 놀 때는 신나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합니다. 일곱째, 동생들을 괴롭히지 말고 보살펴줍니다. 여덟째, 먼저 쌍계사 투어에 나섭니다. 절 입구에서 스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스님이 쌍계사 사찰이 어떤지, 절이 어떻게 생겼나, 또 뭐가 있나 하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스님 이야기를 잘 듣고 저녁에 퀴즈를 낼 거예요, 스님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알겠죠? 그래서 쌍계사는 왜 쌍계사라고 하냐면은 다 스님 말하는 게 다 퀴즈가 돼요. 왜 쌍계사라고 하냐면 계곡이 저쪽에서 하나 흐르고 또 여기서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죠.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곳에 절이 위치해 있다 해서 두 계곡 쌍계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쌍계사. 쌍계사는 계곡이 두 개가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화려한 그림과 무서운 신장이 있는 금강문. 아이들은 처음으로 내부를 자세히 봅니다. 땡. 해백산 땡. 송미산. 송산 땡. 백두산. 백두산 땡. 계룡산 땡.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한라산 딩동댕. 자, 네. 따라 들어오세요. 처음부터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두 번째 문은 금강문이에요. 금강문. 자,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서 계시는 분, 저기 서 계시는 분, 금강역사라고 해요. 금강역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저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금강역사가. 동자 한 분이 앉아 계시죠? 문수동자예요. 문수동자.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동자는 사자를 타고 있어요. 해태라고 해요. 자, 옆에 있는 분은 보현동자예요. 보현동자. 보현은 불교에서 행을 상징해, 실천 행을 상징합니다. 문수와 보현은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면서 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사찰은 내 안의 부처를 찾아가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와서 한결같은 마음을 세우고 지혜롭게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다잡습니다.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건축물에 녹아있죠. 자, 세 번째 지나갔고 여기는 쌍계사의 구청석탑이에요. 부처님을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뭐라고 한다? 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 안에 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합장하고 스님하고 탑돌이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소원을 비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빌면서 스님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3학년에서 6학년) 하고 싶은 건 많고 꿈을 세우는 시기에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탑돌이를 합니다. 뭘 해야 된다? 어려워요. 아유, 어떡해.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다 부처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뭐가 있다?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갖다가 향해서 3번을 예불을 하게 돼요. 3번 예불.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알쏭달쏭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절에서는 4발 달린 모든 짐승과 저승의 혼령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북과 종을 친다고 합니다. 누각에 큰 북과 대종이 있습니다. 힘들고 찌르고 고통만 주는 그런 지옥이에요. 절에서 부처님한테 예불 하려고 대종을 이렇게 땅 쳐주는 시간은 그 지옥의 고통이 사라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대종이 있는 거예요. 자, 4발 달린 짐승도 제도를 했고 지옥 중생도 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생긴 거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날짐승들, 새, 운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판. 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물속에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쳐주는 거예요. 이걸 사물이라고 해요. 쌍계사에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있습니다. 절을 중창한 진감선사를 기리는 비문은 최치원이 직접 썼다고 전해집니다. 저녁 퀴즈 시간을 대비해서 설명을 귀담아 듣는데 많은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앉아있는 대웅전에는 이름과 모습이 다른 많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뭘 하시는 분일까요? 맨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요. 쌍계사 대웅전은 큰 영웅이 사는 집이고 이 대웅전은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행운도. 벚꽃 구경을 오던 하동 쌍계사가 설명을 듣고 보니 전과 달라 보입니다. 허투루 세워진 것 하나 없이 의미 있는 건물들. 그건 모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마음을 담아가게 될까요? (20명) 먹을 놈 했어. 거대야 20명도. 아이들이 기다리는 식사 시간. 스님이 드시는 것과 같은 밥과 반찬이 준비됐습니다.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밥과 음식을 들고 이동합니다.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해요. 절집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공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공양을 할 때 가장 큰 주의점은 그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함께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 거고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마다 바루를 앞에 둔 아이들. 낯선 식사 문화에 긴장이 됩니다. 스님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따라해 보는데요. 바루를 꺼내 자기 앞에 놓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그리고 그릇을 씻는 청수그릇. 그릇 4개에 담은 음식은 모두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 이곳에 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고 밥알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데요. 연근, 콩, 된장찌개와 김치가 오늘의 찬. 소박하고 꾸밈없는 한 끼입니다. 청수로 그릇을 씻고 먹을 만큼 음식을 담습니다. 내가 국이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기름기 쏙 뺀 음식들을 담아놓고 보니 참으로 맑은 밥상인데요. 조미료 없이 재료 맛을 살린 음식이 아이들 입맛에 맞을까요? 먹성 좋은 남자아이들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먹을 때는 입이 보이지 않게 그릇으로 가리고 소리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꼭꼭 씹습니다. 조용히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밥 먹을 거야? 네? 밥 먹을 거야? 네. 모두가 맛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풍요롭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요즘, 바로 공양은 낯설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도 나중에 이제 스님될 때 행사 기간에 그런 걸 못 먹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일종의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다 먹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청수와 단무지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물까지 마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걸 마셔야 돼요. 지금요? 이쪽 긍정적인 준경이도 난감합니다. 여기 있는 술은 어때? 설거지한 물과 단무지 먹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시방만 엄마 먹으라 했어. 너 엄마 먹으라 했어. 어떻게 하라 했어? 너는? 내가 스스로 간다 했어. 나는 아빠가. 한문학당에 왜 왔나 싶은 순간인데요. 테스터 가지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엄청 맛없게 생겼어. 지금 찬상 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상 이름 와주시고 써보. 테스통만 두 분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거 뭔 맛이야? 난 거의 있다고. 용기 내어 물을 마셔보지만 단무지는 아직입니다. 부산에서 온 민재도 난관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무지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이어지고 보다 못한 스님이 한 발 물러섭니다. 자 이제 다 단무지 다 가지고 가셨죠? 물을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다 마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도저히 못 드시겠으면은 그냥 그 물은 놔두시고 나중에 퇴수할 때 버리세요. 단무지도 안 먹어도 돼요? 단무지도 단무지는 드셔야 돼요. 물은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원래 단무지 괜찮아. 단무지는 제가 단무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단무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물 한 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 어땠을까요? 자, 이제 집비 한 번을 치면은 퇴수. 다시는 안 해보고 싶어. 단무지 먹으니까. 물도 남았어. 아니요. 물은 안 마셨어요. 뭔가 뭔가 약간 더럽기도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 아이들 참 솔직하네요. 이 경험 잊지 말고 음식의 소중함 기억해 주세요. 각자 반 선생님들 자기소개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맞추는 팀을 또 특히 누가 붙어요. 그래서 많이 붙는 팀이 나중에는 우승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문학당 첫날 저녁 스티커를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벌써 아이들은 반별로 똘똘 뭉쳤습니다. 반별로 모여 낮에 배운 거죠. 알지모야 산세계야? 쑥스러운 자기소개 시간.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저희 배우는 예. 스님 1번입니다. 자, 인사 딱.
경기도 고양시 지도초등학교에서 왔고요. 이제 6학년이 됩니다. 저래서 생활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과 잘 지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 안녕하십니까. 지혜반 정아인입니다. 저는 여기 쌍계사 밑에 살고요. 일단 저희 반 최인환 선생님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신 분이고요. 새로운 인연에 설레는 순간인데요. 캠퍼스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김태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진입니다. 저희 반은 저희 선생님이 무지 예쁘시고 친절하셔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지혜반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멋있고 듬직하고 해서 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제 동생들은 쌍둥이에요. 언니들이에요. 언니들이 쌍둥이죠. 네가 동생이가. 정말로. 모두 밝고 착한 친구들이 모인 것 같죠?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자기소개를 한 덕분에 모두 스티커 하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제 퀴즈 시간인데요. 아까 복습도 해봤는데 긴장된 순간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문제를 낼 건데. 준비됐나요? 네. 자, 1번 갑니다. 쌍계사 사찰이 있는 산은? 자, 다 쓴 팀은 빨리 스님께 갑니다. 늦게 와도 땡입니다.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힙니다. 자, 두 팀 왔습니다. 두 팀. 삼신산의 하나는 무엇이었죠? 지리산 말고 두 산을 쓰세요. 타임 들어갑니다. 빨리 가는 팀이 이깁니다. 하나, 둘, 놓으세요. 정답은 한라산과 금강산인데요. 세 번 모두 정답입니다. 첫째 번에 지나가게 되는 문은 아닙니다. 좋겠다. 첫 번째 지나게 되는 정답 행진이 이어지는데요. 문이었죠? 네, 1주문은 앞백입니다. 정신상 땡이에요. 둥둥둥. 징 소리 내주세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그렇지. 큰 북을 벚꽃라고 합니다. 벚꽃은 누구를 위해서 치는 것이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재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지어진 건물인지 알게 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래된 사찰의 문화와 아이들이 좀 더 가까워졌겠죠? 퀴즈 부탁. 우리 스님. 수정아 맞죠? 박수! 자 그러면 스티커가 하나 붙습니다. 선정반 하나 더. 정진반 두 개 틀렸네요. 스티커 없습니다. 쳐주세요. 자 정진반은 박수 쳐주세요. 하지만 스티커가 없습니다. 자. 쌍둥이가 속한 정진반은 분발해야겠네요. 오늘 중점적인 거는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다 집에서 다 귀한 보배로 자라가지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 건데 그래도 오늘 아이들이 엄청 쉽게 그 개인의 벽을 허물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90점 더하기 알파인데요. 내일 더 잘하겠습니다. 모두 씻으러 갑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선생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마처럼 아이들을 챙기는데요. 근데 이부자리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헤드가 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여기 보양방인데 남자애기 지금 알았어 내가 그러면 또 어린이 여러분 남자 방에 그냥 들어가시다니 스님
스님 잘못 들어갔어요. 스님의 방문은 한바탕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집이 아닌 공간에서 맞는 첫날 밤. 아이들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입을 펴고 잘 준비다.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잘 해줘서 금방 간 것 같아요. 시간 하나도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은 어느새 아주 친해졌는데요.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쌍계사.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좋은 곳입니다. 천지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 새벽마다 범정로에서 스님들이 사물을 칩니다.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이승을 떠난 모든 일을 제도하는 소리가 어둠을 뚫고 퍼져갑니다. 스님이 사물을 차례로 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소리를 내어주는 일. 그런 마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아침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은 오늘도 세상을 구할 큰 원력을 세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깨우는 사찰에서 아이들의 단잠도 깨웁니다. 집에서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테지만 한문학당에선 그럴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아이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이들은 이불과 물화일체의 경지. 하지만 지금 일어나야 아침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 빨리. 주성이. 비몽사몽인 남자아이들은 카메라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솔직히 녹화까지 하는 거 되지. 울력으로 청소를 마친 아이들이 공양간에 모였는데요.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거짓말 같은데요. 네, 그때 선생님 오셨다. 짠. 짠. 하루. 일 가지고 되겠어? 밥을 잘 못 먹는다며. 네, 이모도 몰랐고 원래도 잘 안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먹었어? 이걸로? 이거는 그냥 밥만 바를 때도 있고 그냥 급할 때는 그거 튀김 한 끼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 괜찮아? 저기도 욕심을 버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 저기 공연계송에도 욕심을 버리고 먹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리산의 푸른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바람을 지켜본 탑을 향해 아이들도 소원을 말해봅니다. 산 깊은 지리산 계곡이 마르지 않듯 아이들의 소원도 힘차게 흘러 언젠가 큰 바다에 닿지 않을까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아이들은 수심보경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 시작. 비침, 다임, 점점. 마음은 시작. 마음은 법의 근본이라. 마음은 종기하여 마음이 시키나니. 정리하고 페이지를 사자수학, 명심보감, 법구경에서 좋은 글을 뽑았는데 효와 마음 공부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진짜가 들어가는 낱말 두 글자로 손 들고 크게. 진실 진리? 진리. 좋아. 진리. 그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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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는 한문이 없는데요. 짜장면 짜 없는데요. 진짜는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짬뽕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한문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끄는 것이 선생님의 고충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깊이 있게는 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시작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른이 돼도 내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다는, 그 다음부터 밭에 무엇을 심을지는 그 밭주인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정임 선생님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한문 수업을 기꺼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내기가 오염. 그렇지, 나지. 더러울 오. 지혜 지. 나지. 지혜 지. 간단하게 생긴 것만 달달달달 외운 거는 다지. 지식.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것은 다지. 지혜. 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지혜지. 자, 예, 합격. 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 해보세요. 예. 빈자리 쓰세요. 뭘 받았어? 예, 쉬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잘했다고? 네. 읽어보세요. 물량공세에 직접 쓰고 소리내어 읽고 한문을 가르치는 그녀의 모든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발 폈나요? 시작. 아연이 큐! 비유하자면 깊은 연못은 맑고 고요하고 밝은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도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즐거워진다. 비유할 비, 같으려, 깊을 심, 중경 큐! 비록 경전을 외우는 것을 많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한마디 진리를 말씀을 이해하면 실천하여 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진짜 마음 심하고 은혜를 하고 여기까지 되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야? 은혜가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한자로요 많이 배워서요 새롭게 알게 돼서 재밌고 제가요 처음에 몰랐는데요 머릿속에 기억나가지고 칠판에서 읽은 게 기분이 좋았어요. 천천히 한 사람이 혼자서 100만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나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전사다. 그게 생각나요. 그리고 수신보경 거기서 나온 건데. 버스를 타고 나들이 갑니다. 어려운 한문 공부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절 밖으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침리 벚꽃도 황금 들판도 보기 힘든 겨울이라 황량한 풍경만 보는 게 아쉬울 따름인데요.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지리산과 하동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동에 사는 아이들도 다른 지방에서 온 아이들도 지리산의 다양한 생명을 이렇게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과학원에서 동식물 자료를 봅니다. 무엇을 이리도 열심히 쓰는 걸까요? 아이들의 승부욕이 발동했나 봅니다. 부디 눈과 마음에 좋은 기억을 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장소를 가고 싶은 이유. 됐다. 언젠가 아이들이 하동 팔경을 다 볼 수 있겠지요. 너무나 쌍계사는 차와 인연이 깊습니다. 차를 처음 재배한 시베지도 가까이에 있지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직접 닭이를 놓아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조용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예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한 문자가 어떻게 돼요? 자, 신에게 제기에 곡식을 담아서 신에게 바치는 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인과 손님이 찻자리에 앉아서 차를 우려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집에서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부터 초보자까지 차문화센터에서는 누구나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하동에서 생산된 차를 언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차문화센터에서 다도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지금 닭이들이 굉장히 차가워요. 만져보세요. 닭 안에다가 천천히 부어줍니다. 차를 함께 마시면 서로의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꾸 손은 공손하게 모아야 돼요. 모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집중이 돼요. 잔을 데울 때도 손님 먼저, 버릴 때는 내 잔 먼저. 불러서 해본 적 있어요? 유치원 때 맨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차를 우리는 것은 일생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 주인을 손님을 보고 차를 드십시오. 향기를 맡아보고 입안 한번 헹궈보세요. 그냥 먹었을 때하고 15분 하고 나니까 입안에 있던 체향이 어떻게 하면 될까? 손잡이를 잡아줘요. 힘들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뜨거워요, 너무. 응? 너무 뜨거워요. 지금 마신 녹차는 옛날부터 쌍계사에는 좋은 품질의 차가 난다고 하는데요. 향기로운 차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쌍계사는 겨울 지리산 품에 소복하게 안겨 있습니다. 한문학당이 없었다면 참으로 조용했을 산사. 아이들은 이날을 기다려왔는데요. 선생님들도 선물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건 1등 상품으로 하고 이건 2등 상품으로 하자. 좀 관련이든. 오늘 저녁에 장기자랑 하는데요. 상품 1등, 2등, 3등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반이 당연히 1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1등은 저희 반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등을 노리는 선정반이 첫 번째 장기자랑을 선보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쑥스러움에 몸이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정말 귀엽죠? 반별로 나와서 장기자랑을 남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지혜반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아크로바틱의 칼군무. 어디서 이런 실력이 나온 걸까요? 마지막까지 박력 넘치는 지혜반의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스님의 특별 무대인데요. 다른 노래를 할게요. 다른 노래 안 돼요.
이게 스님이 좀 음치에 박치라서 노래를 좀 틀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말고. 오, 의외의 선곡 강남 스타일입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스님, 이런 흥을 어떻게 감추고 사셨을까요? 덕분에 후끈 달아오른 장기자랑. 마지막 정진반 차례입니다. K-팝 열풍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끼 많고 흥 넘치는 아이들이 만든 멋진 무대였는데요. 근엄함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한 스님들도 모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었지요? 네, 고마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등!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정도 들고 처음 왔을 때는 애들이 다 서먹서먹했는데 놀 때 너무 즐겁게 잘 노는 그 모습을 보고 3일 짧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애들한테 혼자서 개인적으로 막 살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었던 그런 보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분한 마음을 명상으로 가다듬습니다. 어려운 한문 공부, 엄격한 사찰 생활을 떠올렸는데 3박 4일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리 합장하고 명상을 합니다. 어서 자라서 부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아이들은 매일 성장해 갑니다. 매일 내 안의 부처를 만나고 수행하는 것처럼 내면의 힘을 기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조용하고 이렇게 일반인들 봤을 땐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문학당이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참여를 하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힘찬 에너지 같은 걸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016년 겨울 한문학당 수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준경 어린이. 위 어린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겨울 한문학당에 동참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자, 박수. 참가한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미소상. 바람일 천아로 어린이입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원광 김다윤 어린이입니다. 수고해요. 자, 상도 받고. 다음은 진짜 사나이상 의천 이준성 어린이입니다. 듬직한 준성이는 진짜 사나이상을 받았네요. 제일 잘하신 반, 스티커상 나갑니다. 스티커상 선정반 어린이들입니다. 스티커를 향한 열띤 경쟁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 한 명씩 나와서 받아가세요. 네,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될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집에 돌아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 박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힘을 많이 하시고, 어머니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친구들 선생님 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하고 공부한 거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자라나면 아주 멋진 친구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2016년 쌍계사 겨울 어린이 한문학당을 마치겠습니다. 네, 즐겁게 서로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흘 만에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고 애들 좀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 뭐라고? 솔직히 뭐예요? 네,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되게 걱정을 본인이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뭐 4시 반,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잘한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쌍계사 템플스테이 와서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를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즐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말 그대로 나를 위한 휴식.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이 자리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떠난 쌍계사는 다시 평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겠죠. 서로 발을 맞추어 산책을 가고 누구보다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그 풋풋하고 건강한 모습을 말입니다. 3박 4일 만에 아이들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건 단지 어른들의 바람일 뿐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표대로 커가겠죠. 다만 이곳에서 품은 마음의 씨앗을 잘 키워주기를, 지리산 깊은 산의 넉넉한 품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